좋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요. 매주 멜버른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좋은 이유는 아닙니다. 멜버른은 변해왔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에서 이제는 살기 힘든 도시가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영상을 올린 이후로 주말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멜버른 전역에서 3건의 폭력적인 주택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멜버른의 좋은 시절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멜버른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멜버른에서 촬영된 속이 뒤틀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널 7에서 보도한 최근 뉴스로 또 다른 주택 침입 사건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뻔한 용의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볼 수 있고 그 흐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적이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바노 이스트한 집 앞에 있습니다. 멜버른 외 지역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아이반호는 멜버른에서 가장 고급 교회로 꼽힙니다. 저는 지금 이반호 이스트에 있는 한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어제 아침 5시쯤 4명의 복면을 쓴 폭력배들이 이 집에 침입해 이곳에 살던 가족을 위협했고 이 대문을 발판 삼아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내가 문을 열기 전까지 절대 나오지 마. 그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호주인들은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삶이 살산조각나고 누군가 폭력적으로 침입하려 하자 당신은 최악을 떠올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족들을 당신 눈앞에서 죽이고 난도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뒷문까지 도착했을 때 가족의 아버지가 그들을 맞섰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소리치며 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리 중이지만 그들은 마체테의 칼날과 끝부분을 모두 사용해서 이 유리를 부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오늘 밤 내 딸들에게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였습니다. 그래, 쟤네 후주인 아냐. 내가 말하지만 쟤네 누씨들이야. 그게 아빠한테 소리치던 사람들이 그들이란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그래. 오늘 밤엔 나 못 지나간다. 오늘 밤은 네 밤이 아니야. 오늘 밤은 내 밤이야. 분위기 좀 올려봐. 14세에서 15세 사이의 4소년이 미란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란다. 그들은 미란다에서 아이반호로 갔습니다. 오늘 멜버른 아동법원에 출석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는데도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풀려날 거야. 그들은 감옥에서 하루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애들이라니. 그래요. 애들이죠. 그런데 어떤 애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가치관이. 가치관은 중요해요. 문화도 중요하죠. 폭력적인 제3세계 문화권 사람들을 들여오면 그들의 아이들이 갑자기 호주인이 되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 미안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일은 빅토리아주 2번째 도시 질롱, 멜버른에서 1시간 거리에서 일어났어요. 최대 6명의 무장한 공격자들이 라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마차테 공격으로 2명의 건설 노동자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호주인들은 마차테만 썼어요. 이건 호주다운 게 아니에요. 이건 호주다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스프링베일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력적 주택 침입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프링베일은 멜버른에서 가장 좋은 교회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만 하고 시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런던을 봅시다. 런던에서는 매일같이 외국 문화에서 온 남성들이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난도질하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나흘 사이에 폭력적인 마체테 공격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죄송하지만 그들은 인종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 그 전형에 맞고 흉기 난동의 청소년들이 스키 마스크를 쓴다면 저는 그들이 수단이나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계 출신일 것이라 추측하며 그 이야기를 강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위해 조사하던 중에 막 알게 된 사실인데 2018년에 경찰이 모든 범죄자의 민족적 배경을 기록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저녁입니다. 형사들이 폭력적인 주택 침입 사건이 발생한 후 피로 물든 스프링베일 거리로 모였습니다. 무장한 침입자들이 집에 난입해 공포에 질린 거주자를 납치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이 집이 불과 며칠 사이 두 번째로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벨 큐난의 단독 보도입니다. 섬뜩한 표적 공격으로 벌어진 폭력적인 침입이었습니다. 주변에 경찰차 7대와 많은 경찰관이 있었고 모든 집이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3명의 범죄자가 스프링베일에 있는 이 집에서 거주자들을 기습했습니다. 집안 두 남성은 심하게 맞아 피를 흘렸고 한 명은 납치돼 크랜번 노스의 다른 집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습니다. 거리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있는 흔적이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이는 아마도 최소 1km는 될 겁니다. 54세와 35세 남성 2명, 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침입 당시 집에 있던 여성도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모두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갱단이 많고 폭력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바이퍼 전담반 소속 경찰관 거의 6명이 이 지역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고 현장에서는 과학수사팀이 증거를 샅샅이 조사하며 이 잔혹한 폭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 근처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됩니다. 이제 스프링베일에 나가 있는 이사벨과 생방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지 그 집에서 두 번째 공격이 있었는데 경찰이 원인을 밝혔나요? 알리시아, 이 사건들은 며칠 간격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표적이 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경찰과 과학수사팀이 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집 안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고 3명의 범인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알리시아, 고마워 이지. 여전히 도주 중이군요. 당연하죠. 시드니 왓슨의 트윗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주택 침입, 차량 탈취, 차량 강도, 마체테 공격 등과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겪은 적이 없습니다. 수단인과 소말리아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아이번호 관련 채널 9 보도입니다. 주택 침입 사건입니다. 그들은 새벽 전에 왔습니다. 4명의 복면 인물이 가족 뒷마당 그림자 속으로 들어옵니다. 안락한 공간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뀝니다. 주택 소유주 조가 유리문 뒤에서 소리치고 있고 10배들은 마체테로 문을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자 그들은 창문을 발로 차 깨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마체테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미판으로 막았고 그의 아내는 트리플 제로로 전화 중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5시쯤 악몽이 시작됐을 때 세 식구는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번호 이스트 자택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무런 진전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지자 그 10대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말했죠. 이게 내 편견인가? 나만 그런가? 우리가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인식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이것 좀 보세요.
2015년으로 돌아가 보면 가중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이 2,900건이었어요. 네, 이 추세를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거의 2배가 되어 5,587건에 달했습니다. 1년 후엔 6,927건, 7,856건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이렇게 급증하지? 라고 생각했고 제 나름의 이론이 있었어요. 제 이론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수단인과 소말리아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 자랐어요. 사실 소위 워크챗 GPT에서 나온 또 다른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청소년 교도소에서 과잉 대표된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특정 기간 존재합니다. 아프리카계, 주로 남수단계 청소년들이 구금된 청소년의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19%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빅토리아 전체 청소년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0.5%, 즉 0.5%에 불과합니다. 공식 논의에서 인용된 최근 수치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구금 중인 청소년의 최대 39%가 아프리카계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2.6%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온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났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10대이거나 심지어 20대 초반이죠. 그렇다면 수단인과 소말리아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주거 침입 강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것을 보세요. 빨간 선은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출신 인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 경찰이 사람들의 민족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출생지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걸 보세요. 9,145명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세요. 아프리카 출신 인구가 증가할수록 주거 침입 절도 건수가 증가합니다. 이건 정말 꾸며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죠?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꾸미거나 추측하거나 데이터를 골라내지 않길 바란다면 진짜 데이터를 줘야죠. 그게 우리가 영국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범죄들을 덮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숨기기 시작했죠. 데이터 수집도 중단했어요. 그게 영국에서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루밍 갱 스캔들 내내 많은 데이터가 실제로 누락됐던 거예요. 경찰이 범죄자들의 민족적 배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호주에서도 같은 일이 시작됐어요. 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죠. 그들은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호주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죠. 감히 대부분의 차량 강탈범, 주택 침입자, 마체테 공격범이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추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나라 전체가 하나로 뜻을 모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이민이 통제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이 한 가지 문제를 두고도 하나로 뜻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릴 것이고 해결책은 없습니다.